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송임금 부장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SG에 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기사가 연일 분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고 컨퍼런스에서도 이 주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ESG와 기업가치 그리고 ESG 펀드를 선별하는 그 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와 기업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투자 업무의 기후변화 영향을 매년 보고하라. 이는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12일 의회에 제출한 금융시장 행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200여 개의 기업과 다국적 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기후 관련 위기와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업계가 온실가스 과다 배출 사업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세계 주요 대형 운용사들은 향후 투자 활동 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맞춰가겠다고 지난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발 앞선 이러한 액션은 다른 나라들도 기후변화 관련 투자 활동을 공개하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와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후 리스크와 사회적 책임 요소를 산업과 금융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와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환경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은 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숙명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 가치가 변화를 겪게 되는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G는 의미상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ESG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금융사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ESG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ESG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주로 경제적 가치와 재무적 정보 혹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하는 흐름이 생겼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고려해 ESG 경영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ESG의 변천사를 보도록 할까요? 사실 ESG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건 최근이지만 사회 책임 투자, SRI처럼 이와 유사한 실천은 오래되었는데요. 1960년대 그 사회 책임 투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담배, 술, 인권 문제 등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990년대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사회나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년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 기업 및 글로벌 연기금과 함께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 후 이듬해 컨퍼런스에서 ESG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업이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CSR은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공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ESG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앞글자를 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도 ESG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들이 기업의 경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투자자들이 ESG 투자 원칙을 강화하면서 ESG가 경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ESG 투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통계로 글로벌 ESG 관련 투자 자산은 40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경 8천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뉴욕 증시는 비재무정보의 공시를 강화하고 국제 회계 기준을 주도하는 IFRS 재단은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장 먼저 환경과 관련된 비재무정보 반영 작업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ESG에 투자하여 성공한 회사를 한 군데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ESG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만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서 2020년에 15억 8천만 달러, 약 1.7조 원인데요. 그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2019년 탄소 배출권 거래 수익인 5억 9,400만 달러 대비 약 1.7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로 얻은 수익을 통해 2020년 연간 실적이 7억 2,100만 달러, 약 8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흑자를 기록한 것이 2020년이 처음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결국 이 미국 ESG 관련 ETF를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테슬라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처럼 세계 투자자들의 강화된 ESG 투자 원칙과 기업의 주가는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ESG가 금융과 산업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ESG는 사회공헌보다 폭이 넓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큰 흐름에 올라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소극적인 한국 기업들은 자칫하면 글로벌 자금이 집행되는 기준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환경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는 등 ESG 트렌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환경 파괴에 따른 인재로 해석되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 중에 ESG에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표와 같이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물산의 석탄 신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이라든지 하나그룹의 분산탄 사업을 떼어낸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ESG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작업이 벌써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은 BP의 오일 유출 사건,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로도 나온 엄청난 환경 오염 사건이 약 10년 전인 2010년에 있었고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등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약 50% 이상 하락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ESG의 재무적인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ESG 개념을 도입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한 ESG를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국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ESG 흐름에 대응하며 활로를 모색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을 올리는 데 성공한 기업도 일부 등장했죠. 상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전통적 주주행동주의에서는 주주의 이익 향상만을 고려하였으나 ESG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만이 아닌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의 주민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주주 관여 활동이 수행됩니다. 이에 비재무적 요소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데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렇듯 앞으로는 투자자산의 선택 및 운용 시 표에서처럼 재무적 요소에 더하여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 및 경영정책 수립을 통해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ESG에 대한 개념과 기업 가치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ESG 관련 시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관련 투자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인 채권 시장을 보면 3년 만에 급격히 약 77배나 성장한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증권사에서 발행한 ESG 채권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ESG 관련 투자가 시작된 해외에서는 특히 10년 전부터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ESG 지수 추종 ETF의 순유익 금액은 2019년 278억 달러에서 2020년 약 900억 달러로 1년 새 무려 3배를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상장지수 펀드 ETF 리서치 기관인 ETFGI에 의하면 총 운용 자산도 자금 유입과 주가 상승세가 동반되며 1,870억 달러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도 늘어났는데요. ESG 펀드는 최근 2년 동안에 약 3.2배나 증가되었고 M&A 딜 소싱에서도 ESG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ESG는 국내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의 자산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작년 한 해 판매한 주식형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이 청정에너지 관련 펀드인 인베스코 솔라 ETF로 수익률이 무려 24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내 ESG 관련 펀드 수익률도 표에서 나타나듯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향후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친환경 사업의 흐름을 볼 때 이와 같은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ESG 시장이지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 단계인 만큼 유행에 편승해서 검증 안 된 무늬만 ESG 펀드, 즉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높은 ESG 펀드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ESG 펀드 운용사에 전문 ESG 운용력이 있는지, 관련 리서치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 등을 고민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ESG 투자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오페크 플러스 합의 후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고 금리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락 국면인 점, 또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된다고는 해도 5%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과 신흥국이 내년에는 미국을 따라잡아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한다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를 보면 제조업 수요는 강하고 수출은 계속 견고한 상황이며 IT,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분야에 설비 투자 사이클의 장기화가 유효한 시점입니다. 자, 이상 ESG와 기업가치 그리고 펀드 선별 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저탄소 경제전환을 장기 테마로 하여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 중대형 정지 관련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ESG의 체질 개선과 재무성과 개선을 동반하는 기업의 선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최근 곽강을 받고 있는 ESG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데 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퇴직원본부 송인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